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뒷담화 선수인 신우이와 이간질 천사 손윗동서 개판 5분 전 풍비박산 나는데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시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제 위로는 손윗동서인 형님이 있고 손아래 시누이 한 명 있어요. 형님은 저와 6살 차이가 나는데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손아래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아래인데 결혼한 지 꽤 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고요. 그냥 전업주부입니다. 문제는 형님과 시누이가 너무나 쿵짝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형님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엄청 쌉니다. 형님 입에서 하는 소리는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형님이 혼자 있고 그 외에는 모두 다 나쁘고 더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시누이는 세상 사는 것이 별로 재미없고 무료한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만 빈둥빈둥 노는 것이 하루 일과여서 그런지 남의 뒷담화하는 것이 세상 낙인 사람입니다. 친구들과 뒷담화는 그런다 치더라도 동네 미용실마다 돌아다니며 쓸데없이 뒷담화를 하기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파마며 매직이며 미용실에 꽤나 돈 퍼들이고 삽니다. 제가 초반부터 왜 형님과 시누이를 깔아뭉개냐고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형님과 시누이를 파악도 하기 전에 많이 당했거든요. 형님과 시누이가 수준이 비슷해서 둘이 만났다 하면 죽이 잘 맞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인 줄은 몰랐었죠. 제가 알게 된 것은 얼마 전입니다. 여름 휴가 일정이 잡혀서 남편과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이라서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올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검색하던 중에 변산 쪽에 아름다운 펜션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둘이 가기에는 너무 크고 펜션 대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간 김에 주변도 둘러보고 관광하는 맛도 있으면서 운치가 있어 보여서 가고 싶었어요. 평소 때는 인기가 많은 곳이어서 예약하기가 어려운 곳인 것 같은데 지금 장마 중이라서 예약 취소권이 나와 있더라고요. 남들 같으면 비가 오면 일부러 예약 취소도 하곤 하지만 오히려 저는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고 적당히 비가 오면 어때 하는 생각으로 가고 싶더군요. 그리고 형님과 시누이와도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괜찮다고 한다면 저희네가 먼저 예약하고 함께 여름 휴가 겸 해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님께 전화드려서 여름 휴가일을 물었어요. 그리고 변산에 펜션을 받은 것이 있는데 함께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대번에 하는 말이 가고 싶으면 둘이 다녀올 것이지 지금 날씨도 좋지 않은데 누가 가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펜션비는 저희가 부담한다고 했었죠.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느낌이라 좀 무안했는데 약간 여름 휴가일이 비슷한지라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가씨네도 어쩐지 물어보고 다시 전화드린다고 했더니 하는 말이 대뜸 아가씨 안 갈 거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형님? 이라고 했더니 아무튼 틀림없이 안 간다고 할 거야. 갈 리가 없지. 자네랑 가자고 하면 안 갈 게 뻔해. 정 안 믿기면 전화해보든지 했어요. 제가 모르는 무슨 속사정이 있나 해서 물었더니 대답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결심한 듯이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뜻으로 제안한 건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티를 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주버니랑 상의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가지 않겠다고 하고 아가씨도 저랑 가면 가지 않을 거라니 제가 아니면 간단 소린데 참 기분이 묘하게 나빠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일단 아가씨한테 물어보고 가겠다고 하면
같이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전화할 필요도 없네. 안 갈 거네. 하고 재차 확인해 주더군요. 그냥 네 알겠어요 하고 끊었어요. 기분이 별로였지만 두고 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한테 전화 걸어서 여차여차 했더니 바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말로는 가지 않을 거라더니 좀 웃겼어요. 형님은 가지 않겠다고 했노라고 하고 그렇게 시누이네랑 저희 부부만 변산으로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형님 말과는 다르게 시누이가 의외로 흔쾌히 동의했고 신나 보였어요. 그렇잖아도 답답해서 어디론가 다녀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도 시누이와 통화한 모양이었어요. 자네는 속도 좋네. 나 같은 시누이랑 절대 함께 안 가네. 무슨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가려고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하도 답답해서 말해주는 거라면서 일러주더군요. 시누이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 대해서 엄청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도 저희네랑 여행 간다고 하면서도 저에 대해서 흉을 계속 보더라네요. 그런데도 속도 없이 함께 가고 싶냐고요. 뜻밖의 말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흉을 보더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했단 말을 하지 말라면서 말을 꺼냈어요. 결혼 전에는 이 남자 저 남자 안 거쳐간 남자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네요. 분명히 처녀가 아닐 거라면서요. 절대 결혼 반대했었답니다. 자기 오빠를 속여서 한 사기 결혼했다고 볼 때마다 흉을 봤다네요. 그리고 형님네 집에 와서도 아주버니 앞에서도 제 흉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네요. 제가 들으면 너무 화날까봐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니도 엉덩이만 붙였다 하면 시누이가 제 흉을 보니까 정말로 제가 나쁜 여자인 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제 몸무게까지도 속인다고 흉을 봤다네요. 제가 하는 말 모두가 다 거짓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물었어요. 형님도 제가 그렇게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처음엔 아가씨 말만 믿고 색안경 끼고 봤었는데 실제 보니 다르더라고. 그래서 말해준 거라고 했습니다. 아가씨가 동서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냐고 어이없다고 했습니다. 형님도 제가 정말 가짜다는 듯이 비웃는 듯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진짜로 그런 흉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저한테 전달하는 것 보니 제가 정말 우습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서 불쾌했습니다. 형님과 통화한 후에 참 기분이 더러웠어요. 흉을 본 시누이나 흉을 봤다고 고스란히 일부러 전해준 형님이나 정말 우습더군요. 시누이가 흉을 볼 때 혼자서만 흉을 받겠습니까? 흉을 함께 봤으면서 마치 시누이 혼자서 흉을 본 것처럼 말한 것도 우스웠어요. 예상 밖으로 형님만 빼놓고 여행 갈 것 같으니까 약이 올라서 일부러 시누이가 흉본 얘기를 해준 것 보니 형님 인성도 참 그렇고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시누이는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며 흉을 여기저기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해서 시누이하고는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자기 오빠를 걱정해주는 건 알겠지만 도가 지나쳐서 저를 완전 나쁜 여자로 매도해서 흉을 보고 다닌다는 것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니 앞에서도 그렇게 흉을 봤다니 다른 친척 어른들한테도 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누이한테 저녁 때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기인이 할 얘기가 있으니 먼저 오라고 했습니다. 집이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쉽게 올 수가 있었죠. 시누이는 여행 갈 준비 때문에 부르는 줄 알고 왔더라고요.
저는 바로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내가 사기쳐서 오빠랑 결혼했냐고요. 처음에 깜짝 놀라더니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작은 오빠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하도 남자들이 많이 꼬여서 작은 오빠가 언니랑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을 했다고 하더군요. 작은 오빠의 로망은 처녀와 결혼하는 게 꿈이었다고 늘상 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올케랑 결혼하고 나서는 처녀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사기 당한 것 같다고 했다네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내밀한 부부 사이 얘기를 신우이한테 말했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지금 당장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퇴근이 늦더라고요. 신우의 말을 들으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설령 내가 처녀가 아닌 것 같은 의심이 든다 해도 그런 얘기를 자기 동생한테까지 해서 얼마나 올케가 우스웠으면 사기 결혼했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닐까 했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감히 내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말하는 신우의 태도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니한테나 형님한테 가서 엉덩이만 붙였다 하면 속여서 결혼했다고 흉을 받냐고 했더니 그런 적 없다고 팔쩍 뛰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냐며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처녀가 무슨 보물이야? 그리고 아가씨는 지금 사는 아가씨 남편이 두 번째였잖아. 처녀로 결혼한 것 아니었네? 첫 번째 남편과 동거하다가 혼인신고 전에 헤어지고 처녀라고 속이고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어? 아가씨야말로 사기 결혼 아닌가? 그랬더니 갑자기 노발대발 하면서 올케 언니 말 조심해서 누구 보고 사기 결혼이래? 하고 큰 소리로 달려들었어요. 그때 방충망만 제외하고 현관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신우의 남편이 들어오면서 들었던 모양입니다. 사기 결혼? 무슨 말이야?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우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기쳐서 결혼했다고 사기 결혼했다는데 아가씨가 그렇게 말한 적 있죠? 라고 물었더니 아, 그거요. 하고 난처한 듯이 신우의 남편이 대답을 얼버무리더라고요. 분명히 매일같이 노래 부르듯이 자기 남편한테도 흉을 본 것 같은데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참 이런 자리에서 사기 결혼했네 안 했네 말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어차피 아가씨가 내 얼굴에 똥칠을 다 해놔버렸으니 말 나온 김에 결론을 말할게요. 전 결단코 사기 결혼한 적 없습니다. 사기 쳤다는 것이 처녀냐 아니냐고 말씀하신다면 전 처녀로 이 집에 시집 온 거 맞고요. 결혼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네요. 사기 결혼하지도 않은 올케 보고 사기 결혼했다고 흉을 보는 아가씨는 사기 결혼 안 했나? 아가씨야말로 결혼 전에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굴러다녔잖아. 왜? 처녀로 시집왔다고 거짓말 해보시지? 저는 신우의 남편 보고 똑바로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처녀였어요? 그랬더니 신우의 남편이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굴러다녔다는 말은 심했네요.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가씨는 이 남자 저 남자 굴러다니다가 처녀인 것처럼 속이고 결혼했으면서 저는 그런 사실 무근인데 똥칠을 하며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기막히네요. 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말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고 신우의 남편은 그게 사실이냐고 다그치면서 책임질 수 있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떤 뜨내기 남자랑 동거했다가 처녀로 속이고서 결혼한 거라고 했습니다. 똥 묻은 개가 제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어쩜 억울하게 처녀로 시집 온 나에게 사기쳐서 이 남자 저 남자 굴러먹다가 결혼했다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망언들을 하고 다녔다고 기가 막히다고 했습니다. 신우의 남편은 그게 사실이냐고 신우에게 큰소리로 다그쳤고 사색이 다 된 신우이는 사기 결혼했다고 소문내고 다니지 않았다고 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이제 와서 억지를 부렸어요. 신우의 남편은 신우이가 결혼 전에 동거했던 사실을 몰랐었던 듯 해서 둘이 제 앞에서 소리를 높여가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우이와 신우이 남편이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결혼 전에 동거를 했네 안 했네를 두고 싸우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을 보자 신우이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는 사기 결혼했다는 흉도 보지 않았는데 올케가 흉봤다고 저 난리라고 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이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 거짓말하는 거 기막히게 잘한다. 너 매일처럼 흉봤잖아. 너야말로 사기쳐서 결혼한 거 맞네. 어디 입이라고 주둥아리를 놀리냐? 하고 소리 지르니까 할 말 없으니 더 크게 통곡을 하고 울어 제끼더라고요. 그리고는 정 떨어진다면서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내가 결혼 전에 이 남자 저 남자와 굴러먹다가 왔냐고요. 그랬더니 이 무슨 말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뺨을 한 대 갈겨줬습니다. 내가 처녀이니 아니니 그런 말도 아가씨에게 했냐고도 물었어요. 네 동생이 사방팔방 내가 사기쳐서 자기 오빠랑 사기 결혼했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말해주고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그랬다는데 사실이냐고 했더니 시침이 똑 떼더라고요. 그런 적 없다고요. 자기 동생이 그렇게 멍청하게 흉보고 다니진 않았을 거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형님과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형수에게 쌍 욕을 퍼부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전할 수 있냐며 자기가 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가씨는 아무도 믿을 사람 없네 라고 하면서 찔끔찔끔 울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형님에게 전화해서 교양 없이 전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도 않고 내뱉고 다녔다면서 무식한 형수라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보고 있자니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자기 잘못만 인정하면 될 것을 할 말 없으니 남 탓만 하고 있는 꼬락서니가 한심스러워 보였네요. 얼마나 심하게 남편이 형님한테 못되게 말을 했던지 열받은 형님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분이 안 풀리는지 아주버니에게도 전화해서 대충 설명을 하더군요. 자기 동생이 흉을 좀 봤으면 전하지 말았어야지 그대로 전달받은 사람은 열받지 않겠냐면서 형수가 왜 이 분란을 만드냐고요. 형님은 남편한테 된통 한바탕 얻어듣고 완전 열불이 난 모양인지 아주버니한테 퍼붓고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아주버니는 왜 쓸데없이 이제 막 결혼한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냐면서 동생네 부부가 헤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것 아니냐며 부부싸움을 크게 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니와 남편한테 당하고 나서 완전 열받아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혼자만 모른 것 같아서 말해준 건데 이런 식으로 오픈하면 자기 얼굴이 뭐가 되냐고 하더라고요. 참 얼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가 흉을 보면 못 보게 하지 않고 같이 앉아서 함께 제 흉을 보신 거잖아요. 그걸 방조한 형님이 더 나쁘죠. 타이르고 못하게 하고 제 귀에 못 들어오게 단속을 하도록 했어야죠. 보란듯이 엿먹으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가씨가 했다는 핑계로 다 하신 거잖아요. 참 추잡스럽네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더러운 이면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요. 다행히도 혼인신고 전이니 간단히 잘 해결해서 좋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더럽고 추잡스러워서 잠시도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안 된다면서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가씨에게도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라고 강요했고요. 저는 정남이 떨어져서 보고 싶지 않다고 하고 당장 조그만 가방에 간단히 몇 가지 물건만 챙겨서 바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곧바로 친정집에 와서 친정 부모님께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말씀하셨고 기운 내라고 하셨어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겪는 과정이라며 기죽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집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의 의사를 존중할 거라면서 인연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잘 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형님의 전화를 받고 그 사단이 나서 저 남편 헤어진다는 소식을 접한 아주버니는 형님이 가족의 분란을 촉진했다며 이혼 한 해 만에 싸우시다가 별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신우의 남편도 자기가 속여서 사기 결혼해놓고도 죄 없는 얽히게 사기 결혼했다느니 하며 날이면 날마다 흉을 봤던 신우이를 용서 못한다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들었어요. 뒷담화 선수인 신우이와 이간질 천사인 형님 때문에 집안이 순식간에 개판 5분 전에다 풍비박산 났습니다. 여기서 주범은 제 남편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신우이한테 무책임하게 떠버리지 않았다면 뒷담화 선수인 신우이에게 빌미를 줬겠으며 신우이에게 흉을 같이 본 형님이 얼마나 제가 웃었으며 그런 말을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제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트럭 한 대로 신혼살림을 다 옮겼고 패물이며 결혼 때 교환했던 거 그대로 돌려주고 돌려받았습니다. 하마터면 남편의 실체를 모르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어찌됐건 형님의 그 천사를 가장한 이간질 때문에 본 모습을 잘 보게 되었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 되세요.